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정영준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정영준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정보 주실 건가요? 암 진단 후 치료 계획이 정해지면 흔히 암세포를 공격하는 화학물질, 즉 항암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로 알려진 기존 항암제들은 빠른 속도로 무분별하게 분열하는 암세포를 공격하여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암세포만을 선별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골수세포, 모근세포, 위점막세포 등과 같이 원래 빠르게 분열하는 정상세포도 함께 공격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항암요법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화학물질이 아니라 인체의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면역항암제, 그 중에서도 임뮨센 치료법입니다. 자, 이민셀하면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이 이민셀은 쥐신 녹십자 셀에서 개발한 식약청 전문의약품으로 등록된 면역항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요, 이민셀 LC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민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혈액을 이용해서 혈액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고단위로 배양을 해요. 그리고 환자분의 체내 속으로 다시 집어넣어주는 면역항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암에 대한 면역항암 세포 치료제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이지만 간암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도 뇌종양이나 췌장암 등에서도 임상을 거치면서 효과가 입증되었어요. 또 그 원리가 면역세포를 고단위로 배양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암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고형암에는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뮨셀은 자가율의 활성화, T 림프구를 이용한 세포 면역 항암 치료제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네.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그 이름에 기전이 다 있는데 우선 자가율이니까 즉 본인의 혈액을 뽑아요. 혈액 중에 면역세포 중에서 T세포를 활성화해서 면역을 배양한 후 그 주사제를 다시 체내에 주입하는 방법이죠. 항암작용을 위해서 선택 배양되는 세포군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포도성 T세포라고 해서 영어로는 사이톡식 T 림포사이트 셀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CTL셀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류는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라고 해서 사이토카인 인듀스드 킬러 셀이라고 하는데 CIK 셀이라고 약재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뮨셀은 이 두 가지 CTL셀과 CIK 셀을 고농도로 배양하는 주사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세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농도로 배양을 해서 그걸 내 몸 안에 다시 넣어줌으로써 이 고농도로 배양된 두 가지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들어진 주사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뮨셀인데요. 그럼 왜 이 두 가지 세포를 선택했을까요? CTL셀과 CIK셀은 각각 암세포를 인식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표면에는 메이저 히스토 컴퍼터빌리티 컴플렉스, 약자로 MHC라는 일종의 마커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 MHC들은 내 몸에서 정상적으로 생겨난 정상적인 내 몸 세포인지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없애야 하는 비정상적 세포들인지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군복 또는 운동 경기에서 상대팀과 우리 팀을 구분해주는 일종의 유니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뮨셀에서 배양하는 이 세포 중에 CTL셀은 이 MHC라고 하는 일종의 마크를 이용해서 암세포인지 아닌지를 인식하게 되고요. CIK셀은 MHC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암세포 여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세포가 각기 다른 형태로 암세포를 인식하게 되면 나날이 교활해지는 암세포를 가려내기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암세포들의 생존력은 놀라워서 우리 몸의 면역작용을 요리조리 피해가죠. 일례로 이 MHC에 대해서도 회피 기전을 갖는 암세포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렇게 두 가지 기전을 가지고 있는 CIK셀, CTL셀 둘 다 배양을 하게 되면 암세포들의 회피 기전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처럼 이뮨셀에서 배양하는 두 가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차이는 나지만 실제적으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 암세포를 인식하게 되면 암세포
가까이 면역세포들이 접근을 하게 되겠죠. 이어서 면역세포들에서 퍼퍼린과 그랜자임이라는 물질이 배출되어 암세포벽에 구멍을 뚫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파괴된 암세포벽 때문에 세포가 괴사가 되는 거죠. 네. 그 외에도 암세포에 특정 시그널을 줌으로써 암세포를 스스로 자살하게 하는 기전들도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어려운 양기전 공부는 끝냈습니다. 이제 실전, 임문세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본인 혈액을 일정량 체열을 한 후 2주 정도 배양을 해서 저희가 기준을 삼는 농도 이상으로 면역세포가 배양이 되면 완성된 이뮨센 주사를 가지고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게 됩니다. 대개 한 사이클에 5에서 6회 정도 2주 주기로 치료를 받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10회까지도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체열하는 게 좀 번거롭다고 느껴질 경우 초기 체열 시 일정량 이상을 뽑아서 냉동 보관했다가 분할해서 해동, 배양을 함으로써 5, 6회의 이뮨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혈을 배양하는 이뮨셀의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의 면역세포를 가지고 만드는 주사제인 만큼 다른 항암제들 같이 정상세포를 같이 공격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다른 장점으로는 그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면역 관련 치료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이뮨셀은 여러 면역 관련 치료제 중에서 유일하게 정식으로 항암제로 등록된 치료제로 그 효과를 공식적으로 검증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뮨셀은 특정 암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고형암에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항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면역 항암제와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있습니다. 이뮨셀은요, 면역세포를 고단위로 배양해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려준다는 거죠. 따라서 항암 효과 이외에도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부가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발의 위험에 대해서도 해답을 찾을 수 있겠고요. 또 실제로 이뮨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뮨셀 치료 후에 피부 상태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면역력의 증가로 인해서 피부 재생 사이클에도 좋은 효과를 미쳐서 우리 몸에 긍정적인 효과로 반응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면역력의 증가가 숙제인 암 환자분들에게 아주 어필되는 장점이죠. 그런데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원예도 최고의 단점은 고가의 치료 비용입니다. 네. 배양하는 배지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 치료비 자체가 고가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효과를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 이뮨셀은 아무 때나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체열하고 배양까지 어느 정도 일정을 고려해야 하고 아무 때나 체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몸의 면역세포를 체열하기 때문에 전신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경우에는 배양을 해도 일정 수치 이상으로 면역세포가 배양이 안 돼서 이뮨센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항암을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기 전에 이뮨셀을 위해서 체열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고요. 항암을 하는 중간에 부득이하게 체열을 해야 한다면 항암 사이클을 잘 고려하여서 면역력이 가장 좋을 때, 즉 다음 항암하기 직전에 체열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요, 앞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면역치료법들을 함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뮨셀 치료법이 오늘도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